완벽주의의 특성에 이어 이번에는 완벽주의의 부작용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완벽주의 부작용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삶이 피곤하다. 우리나라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은 완벽주의라는 통계를 봤잖아요. 네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완벽을 추구하는데요. 정작 완벽주의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완벽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완벽하려고 좀 과한 목표를 설정하고 또 달성하지 못했을 때 오는 스트레스에 빠지는 게 참 어렵죠. 네, 완벽함을 향해 갈 수는 있지만 완벽한 인간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완벽을 향해 가는 과정 중에 겪는 스트레스, 또 결과적으로 완벽함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겪는 부작용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완벽주의는 수행의 결과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나친 완벽의 추구는 오히려 생산성 또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돼요. 여기서 보시는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완벽주의의 정도, 세로축이 수행의 결과라고 본다면 전혀 완벽을 기하지 않을 때는 당연히 수행 결과가 저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어느 정도 완벽을 추구할 때 우리는 최적의 수행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더 지나친 완벽주의가 작동하게 되면 오히려 수행 수준이 다시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완벽을 기하는 행동에 너무 몰두하면서 에너지를 빼앗겨서 정작 효율적인 정보 처리가 방해되는 그런 결과인 거죠. 네, 완벽함에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불안이 높아지고 또 불안이 유발되면 시야가 협소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세부 사항에 연연하느라 비효율적이 되기 쉬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중요한 것에 대한 우선순위가 또 뒤바뀌기도 하죠. 네. 완벽주의의 부작용 또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때에 좀 꾸물거리는 행동을 할까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할 때? 네. 그리고 또 뭔가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기 싫을 때 꾸물거리죠. 그런데 꾸물거리는 원인이 완벽주의 때문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보통 완벽주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되게 열정적이고 네. 또 진취적이고 뭐든 부지런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요? 네, 맞아요. 우리가 떠올리는 완벽주의는 좀 악착 같은 모습이죠. 네네. 하지만 게으른 완벽주의자도 꽤 많아요. 완벽주의의 대표적 특징 중 하나가 all or none, 전부 아니면 전무잖아요. 아, 네. 제대로 뭘 할 거 아니면 아예 안 해. 뭐 네. 이런 태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완벽주의자들은 실제로 안 하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네. 네, 그 이면에는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좋지 않은 피드백이나 비판을 받는 두려움이 있는데요. 완벽하지 못한 나를 상상하면 너무 괴롭고 두려우니까 이 불안을 낮춰보려고 오히려 다른 곳에 한눈을 팔거나 덜 중요한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꾸물거리는 행동을 하면서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게을러 보이거나 느긋한 성격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은 편치 않고 갈등이 극도에 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네, 완벽주의 추구에서 오는 정말 큰 부작용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맞아요. 잘하지 못할 것이 두려워서 미루고 피하고 또 안 하게 되는 그런 결과이니까요. 네, 이러한 유형의 완벽주의로 뭔가를 미루면서 고통받고 있으시다면 그 미루는 일이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중요한 일을 미루는 이유는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꼭 잘 해내고 싶은 마음 때문이니까요. 완벽주의자가 결과적으로 잘 해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남들은 막 박수 쳐주는데도 완벽주의자 본인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완벽주의는 실제로 많은 성취를 하기에 유리한 조건인 건 맞아요. 그래서 행복감을 더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한 성취만큼 행복감을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높은 기준 때문인데요. 높은 기준. 네, 기준이 높다 보니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는 자신을 비난하고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요. 결국 목표에 도달하고 나면 잠깐의 기쁨을 느끼지만 내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았나 하며 기쁨을 오래 만끽하지 못한 채 또 바로 목표를 상향 조정해요.
그래서 점점 높아진 기준은 좀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도달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한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문제구나 또 다시 자신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문제덩어리인 나를 더욱더 채찍질하게 되는 완벽주의 성향이 그래서 더 강화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성취한 것이 있는데도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끝없는 불만족감을 갖게 되는 그런 순환고리에 갇히게 되는 거죠. 노력은 노력대로 하면서 실패감에 계속 젖게 되는 악순환은 좀 많이 안타깝네요. 네네. 이렇게 자기 비난이 반복되면 실제로 성취한 것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임포스터 신드롬을 경험하기도 쉬울 것 같긴 해요. 네. 임포스터 신드롬. 그게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명 가면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스스로 많은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원인을 나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단순히 운이 좋았어. 이런 외부 귀인으로 돌리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이 무능하고 언젠가는 이걸 사람들이 알 거야. 이러면서 걱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내가 무능한 걸 들키지 않으려고 하면 또 다시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네, 끝없는 순환고리죠. 완벽주의의 부작용, 마지막을 한번 볼까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자신이 정한 높은 기준에 도달하려고 끊임없이 애쓰다 보면 번아웃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또 이렇게 소진되면서까지 의미 있는 성취를 하게 돼도 스스로 인정해주기보다는 내가 기준을 낮게 설정해서 그렇지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였어 라고 치부하면서 도리어 엄격하게 본인을 이제 판단하기도 하게 되죠. 네,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면서 자기 비난이 많아지고 자책도 많아지다 보면 우울에 빠지기도 훨씬 더 쉬워지는 구조겠네요. 네, 너무 혹독하지 않아요? 그쵸? 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이렇게 행복감을 잘 못 느끼고 소진되고 또 우울감을 경험한다면 참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완벽주의 굴레로부터 좀 빠져나와서 좀 행복한 완벽주의자가 되는 방법 과연 없을까요? 네, 저희가 찾아야죠.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부작용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그렇다고 완벽주의가 꼭 버려야 할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자신의 완벽주의를 잘만 다룬다면 건강한 삶을 이룰 수도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행복한 완벽주의자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